안녕하세요. 김태현입니다. 오늘 사회를 맡았고 세 번째 발표도 같이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 지금 화면 공유되고 있는 거 잘 보이시죠? 네. 오늘 순서만 간단히 말씀을 안내를 드리고요. 발표 선생님들 발표 계속 들은 다음에 다 끝나면은 그 질의 응답하는 시간으로 좀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늘 간단하게 순서를 먼저 안내를 좀 해드리면요. 그 전체 주제는 앞서서 사회자가 말씀드렸다시피 증평 기록학개론이라는 주제로 좀 가졌습니다. 그첫 번째로는 지금 증평기록관의 기록연구사로 계시는 신유련 선생님이 증평 아카이빙 전략과 증평 기록관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좀 총체적인 이야기들을 좀 해주실 예정이고요. 지금 증평 같은 경우는 아카이빙을 두 가지 방향으로 지금 진행을 크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증평 기록관이 직접 나서서 기록을 수집하는 방식의 고전적인 방식이 하나가 있고요. 하나는 주민들이 증평을 기록을 하고 그 주민들이 기록한 기록들을 그 증평기록관에서 다시 아카이빙을 하는 두 가지 방식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데요. 지금 첫 번째 신윤 선생님 발표는 그 증평 그 전체 총체적인 이야기와 함께 그 기록 전문가들과 함께 협업을 통해서 증평기록관이 증평을 어떻게 아카이빙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발표는 그 이정현 선생님이 주민주도 기록화 실천의 성과와 그 증평 기록집 제작의 의미라는 주제로 이제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 이 주제는 지금 증평기록관이 아카이빙을 하는 두 번째 방법, 그 주민들이 직접 지역을 아카이빙하고 그 아카이빙한 그 기록물들을 또 증평의 기록관에서 수집을 해서 보존을 하는 그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실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증평을 아카이빙한다는 것을 하기 위해서 그 증평기록관에서 주민들을 어떻게 지원을 하고 또 주민들은 어떻게 그 공부를 해서 직접 마을이나 단체를 지금 아카이빙을 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해주실 예정이고요. 세 번째 발표는 이제 제가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저는 이제 소통과 공론의 공공장소로서 증평기록관, 락케비움과 디지털 주제 아카이브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 저는 주로 작년에 증평기록관에서 진행을 했던 개관 프로젝트의 그 예를 들어가지고 기록관이라고 하는 문화적 기억기관이 개관을 준비할 때그 주민들을 만나기 위해서 개관을 준비할 때 어떤 샘플을 가지고 또 어떤 모델을 가지고 준비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그렇게 큰 경험이 없는 것 같아요, 역사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그걸 준비할 때도 참고할 만한 모델이 없어갖고 많이 좀 고생을 좀 했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좀 정리를 해서 어떻게 기록관이 개관을 할 때 어떤 준비를 해야 되고 주민들과 어떤 소통을 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제가 좀 발표를 좀 할 예정입니다. 이런 주제로 이제 진행을 할 거고 시간 순서로 보면은 제가 지금 간단하게 설명을 하는 3분 시간을 지내고 난 다음에 지금 앞서서 말씀드렸던 3명의 발제자가 각각 25분씩 연이어서 75분 동안 발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잠깐 한 7분의 휴식 시간을 가지면서 그 사이에 혹시 선생님들이 그 질문을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은 그 채팅창에 올려주시면은 그 중간 쉬는 시간에 제가 정리를 해서 그 마지막 질의응답 25분 동안 질문해 주신 것 중에서 필요한 것들을 그 각각의 선생님들이 답변을 하는 그런 시간으로 좀 진행을 해서 전체 한 110분 시간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예, 그러면 설명은 이렇게 마치고요. 일단 제일 먼저 첫 번째 발표 순서이신 신유리 선생님이 증평 아카이빙 전략과 증평 기록관의 역할에 대해서 발표를 먼저 진행을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증평기록관의 신유림입니다. 화면 공유된 거 보이시죠? 네. 네. 네, 저는 지금부터 10시 30분까지 증평기록과 개론이라는 제목으로 해서 발표를 할 예정이고요. 제목은 증평 아카이빙 전략과 증평 기록관의 역할입니다. 굉장히 거창한 제목을 해놨는데 사실 제 발표의 그 내용은 지금 증평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 일들,
대해서 여러 선생님들과 공유를 하고 이게 기록관에서 아카이빙을 하는 전략으로서 어떻게 쓰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같이 해보는 시간을 갖는 것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징평기록관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기초자치단체에 있는 기록관이에요. 근데 되게 이제 기초자치단체 기록관들은 행정기관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내부 행정기록들을 관리만 하기 때문에 내부 조직에 봉사하면서 그 행정기관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징평기록관 같은 경우는 지역의 문화기관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 전까지는 행정기관이었지만 작년부터 기록관이 새롭게 개관을 하면서 지역의 문화기관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 문화기관으로서 역할을 하게 된 이유가 이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게 되면서부터인데요. 그래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3년간의 징평기록관의 어떤 경험을 공유하는 그런 내용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연 기록관은 무엇을 하는 곳인가와 관련된 것이에요. 작년에 2020년에 징평기록관이 새롭게 개관을 했거든요. 근데 개관을 하면서 그냥 기록관이 아니고 이게 주민에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라키비움으로 만들어져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징평기록관을 라키비움으로 조성을 하게 되었어요. 네. 그래서 보통 주민들에게는 기록관은 무엇 하는 곳인지 모르는 곳이고 사실은 기록관이라는 얘기를 처음 들어보는 분들이 많으셨거든요. 근데 기록관을 라키비움으로 조성을 하면서 주민들에게 기록관이 무엇을 하는 곳인지를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 기록관에서 주민들이 와서 여러 가지 서비스를 누리고 하는 일들이 좀 벌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네. 그래서 기록관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 기록관을 징평기록관을 아키비움으로 조성하는 사업 그리고 개관을 하면서 기념전시를 하는 것은 사실은 뭐 기록관을 조성하고 전시를 하는 데는 많은 예산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는 데 굉장히 주력을 했어요. 그래서 충청북도에 도비공모 사업을 진행을 했고요. 도비공모를 하면서 11억의 예산을 확보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확보하면서 작년에 거의 1년간 공간을 조성하고 개관 전시를 준비하고 개관 전시를 진행하고 이런 일들을 했고요. 보시다시피 기존의 어떤 기초자치단체 기록관들의 모습과는 확연히 다른 굉장히 주민들에게 친화적인 그리고 뭐 미학적으로 아름다운 공간을 만드는 일을 진행을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제 라키비움으로 조성을 했기 때문에 기록관뿐만이 아니고 도서관이나 박물관의 기능도 함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서재 공간도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카페처럼 공간을 조성해서 주민들이 편안하게 쉬고 그다음에 기록과 도서랑 이런 것들을 그리고 기록관의 서비스를 누리실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징평에 있는 기록들을 발굴하고 수집해서 그것들을 전시를 했고요. 그리고 징평에 있는 다양한 주민들 20대부터 70대에 이르는 15팀의 다양한 주민들의 징평에서의 지금의 삶을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기록으로 만들고 또 그리고 관련 기록들을 기증을 받으면서 함께 전시하는 주민이 주인공이 되는 전시를 진행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냥 전시를 하는 게 아니고 지역의 어떤 문화적인 경험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준비할 때는 전국 어디에 내놔도 정말 부족함이 없을 전시를 해보자. 주민들이 제대로 된 전시, 주민이 주인공인 전시가 굉장히 아름답게 보여질 수 있도록 하자라는 목표를 갖고 전시를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그 전시를 진행하면서 포스터 같은 것들도 굉장히 이제 예쁘게 만들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 지금 보고 계시는 이 포스터가 그 작년 개관 전시의 대표 포스터 4장이에요. 근데 이 포스터를 가지고 기록관이 무엇 하는 곳인지를 주민들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포스터를 제작을 했어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것은 징평의 지금 현재의 모습인데 징평의 현재를 기록하고 그 다음에 징평 사람을 주목하고 그리고 징평 기록을 모으고 그 다음에 이 모든 것들을 징평기록관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기록화하는 일들을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징평기록관이 하는 역할이고 주민들에게 이런 역할을 하는 기록관의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겠다라는 것을 포스터를 통해서도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보고 계신 것은 이제 작년에 전시를 진행하면서 같이 동시에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발간했던 웹진의 일부 이미지인데요. 보시다시피 웹진을 통해서 주민들과 그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끊임없이 소통을 하려는 노력을 조금 더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고, 그리고 그 웹진을 발간하면서도 이 웹진의 주인공이 주제가 증평 기록이고 증평이고 또 증평 주민이고 라는 것을 주민들에게 어떤 전달을 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했고요. 네. 그리고 디지털 공간에서 이제 전시를 같이 또 보실 수 있도록, 그러니까 오프라인 공간에서 기록관을 방문해서 전시를 보실 수도 있지만 온라인 공간에서 주민들이 내가 주인공인 전시를 볼 수 있다라는 어떤 그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온라인 공간에도 이렇게 주민이 주인공인 전시 콘텐츠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디지털 아카이브를 구축을 하면서 그러니까 일단 공간조차도 기록관의 공간조차도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을 하고 전시도 주민이 주인공인 전시를 하고 그리고 그 전시를 주민과 공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장치들을 쓰면서 작년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기록관의 공간을 만들면서 그 공간이 기록관이 도대체 무엇 하는 곳인지 주민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과 동시에 이 공간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 기록관을 채워야 하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기록관은 그 기록관의 공간을 어떻게 채워야 하는지, 무엇을로 채우고 어떻게 채워야 되는지 하는 일들도 증평기록관에서 계속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이게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진행하는 5년간의 어떤 증평 아카이빙 프로젝트라는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올해가 3년 차이고 지금 중간 단계에 딱 와 있습니다. 그래서 증평 아카이빙 프로젝트라는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히 드리자면 이 사업도 이제 증평을 다양하게 아카이빙하는 방식을 가지고 지금의 증평을 기록하는 것인데 증평 아카이빙을 하려면 사실은 많은 예산이 사실 이것도 수반이 되기 때문에 예산을 먼저 만드는 일에 주력을 했거든요. 그래서 2018년에 농림축산식품부에 사업 공모를 해서 24억의 예산을 확보를 했고요. 오른쪽에 보시는 이미지는 그 당시에 이제 사업 공모를 할 때 증평의 농촌마을을 기록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공모를 해서 좋은 아이디어라는 어떤 평가를 받고 예산을 받을 당시였던 그 공모 기획서의 표지 모습이고요. 증평 아카이빙 프로젝트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자면 워낙 긴 기간 동안에 5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또 24억의 큰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사업들이 많아요. 굉장히 사업들이 많은데 이걸 그냥 중구난방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을 하면서 그냥 산출물로서의 기록물을 만들겠다 이렇게 기획을 한 것이 아니고 단계적으로 사업을 진행을 해서 5년의 사업이 끝나고 나서도 증평에서 지속적으로 증평 아카이빙이 이루어질 수 있는 어떤 기반을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게 사업을 기획하고 계획을 했고요. 보시다시피 단계적으로 이제 진행을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증평 아카이빙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냐면 제일 중요한 게 증평 기록가를 양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들이 증평 기록가가 돼서 스스로를 기록하는 역량을 키울 수 있게 증평기록과 양성 프로그램 또는 소중고 아카이빙 활동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역의 주민의 역량을 키우는 일을 제일 먼저 중요하게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주민들이 어떤 역량이 키워지고 나면 주민들이 스스로 마을과 단체 지역의 아카이빙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록관에서 지원을 하면서 그리고 기록관이 주도적으로 어떤 지역의 아카이빙 활동을 전문가와 같이 협업을 하면서 진행을 하는 일들이 2단계로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기록과 양성과 아카이빙 활동을 통해서 다양한 기록들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잖아요. 그럼 그 기록들을 가지고 온라인 공간, 오프라인 공간을 만들고 그 공간을 채우는 일, 이런 일들이 이제 3단계에 이루어지게 되고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증평은 주민이 주인공이 되는 역사 그리고 증평의 어떤 기록 문화가 융성해지는 결과가 만들어질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면서 2023년 마지막 해에 다양한 산출물 수집체록 생산된 기록을 가지고 전시회도 개최하고 그 다음에 사업 과정 중에 만들어진 다양한 기록집 개인 기록집, 가족 기록집, 뭐 단체나 학교
학교나 마을 기록집들이 만들어지는데 이런 것들을 널리 공유하고 그다음에 역사 문화 맵 등을 발간하면서 프로젝트 5년간의 프로젝트를 통해서 진평의 어떤 기록 문화를 만드는 데 주력하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 지금 앞으로 해 나갈 계획이고요. 사실 사업을 시작을 할 때에는 워낙 이제 기록관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하는데 경험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사업 예산도 많고 하고자 하는 일들이 너무 처음 해보는 일이기도 하고 많기도 해서 과연 이게 가능한 일일까라는 고민을 갖고 걱정을 갖고 시작을 했는데 지금 사업 중반에 이르러서 지금 상황을 보면 굉장히 생각보다 굉장히 잘 차질 없이 사업이 진행이 되어서 증평에서는 공간을 만드는 것과 더불어서 이 증평 아카이빙 프로젝트를 통해서 기록관이 지역의 어떤 문화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기록관을 인정하고 이해해주기 시작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증평 아카이빙 프로젝트를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이후에 이정현 선생님이 증평 아카이빙 프로젝트의 핵심이 되는 증평 기록과 양성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증평 아카이빙 프로젝트는 증평 기록과를 양성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냐하면 지속 가능하고 주민주도화, 주민주도의 지속 가능한 아카이빙을 위해서는 결국엔 주민의 역량을 키우는 것이 최선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을 진행할 때 제일 먼저 기록과를 양성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고 여러 가지 일들을 진행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지원과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는데 네. 이정현 선생님이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지만 이게 굉장히 실습 중심으로 그리고 기초부터 심화까지 단계적으로 차곡차곡 배울 수 있는 과정으로 진행이 되고요. 사실 이제 그냥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어떤 기록에 대한 전문성이 있으신 분들이 아니고 기록에 대한 공부나 그동안에 사실 고민이나 이런 것들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주민들이 처음 기록을 공부하면서 역량을 키우고 심지어 본인이 속한 마을과 단체의 아카이빙을 할 수 있는 역량까지 키우는 그런 목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3개월간의 24차시라는 긴 교육과정 그리고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죠? 느리지만 꼼꼼하고 이것 하나부터 그러니까 처음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제대로 이제 아카이빙 활동하실 수 있게 이렇게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올해 이제 증평기록과가 1기가 11분이 양성이 된 데 의해서 지금 현재 2기 기록과 양성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프로그램이 사실 1기를 진행할 때는 증평기록과가 뭔지도 잘 모르고 주민들이 그리고 증평기록관이 무엇인지도 몰랐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들이 없어서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참여자분들을 모집하는 데 어려움이 컸어요. 근데 최근 시작한 2기 프로그램에는 주민들이 스스로 찾아오셔서 기록과 양성 프로그램을 참여하겠다고 의지를 보이셨고 그리고 현재 참여하고 계신 분들이 목표와 목적이 분명하게 그리고 마을과 단체를 제대로 기록으로 남겨서 이게 증평 기록으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그 열정이 굉장히 크고요. 불과 이제 기록과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한 게 지금 2년 차밖에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주민들에게 인기 있고 괜찮고 재미있는 교육이다. 라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이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신 분은 1기 프로그램에 참여하셨던 70세 어르신인데요. 사실 연세도 있으시고 뭐 컴퓨터나 이런 것들을 활용하시는 데 있어서 능숙하지도 않으셨고 그리고 굉장히 농사 짓느라 바쁘신 분이어서 어떻게 우리 프로그램을 끝까지 잘 이수하실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있었지만 그 프로그램의 가장 큰 맏 언니로서 다른 기록가 선생님들과 다른 기록가 선생님들을 잘 이끌면서 프로그램도 잘 맞추셨고 지금 마을에 아카이빙 활동을 통해서 기록집까지 만들어내는 그런 일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분도 이제 1기 기록과 프로그램을 수료하신 선생님이신데 이분 역시 이제 농촌 마을에서 농사만 짓고 기록에 대해서는 그리고 기록관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시던 분인데 단 3개월 만의 과정을 통해서 도대체 기록관이 무엇을 하는 곳인지 그리고 내가 기록관에서 무엇을 배우고 앞으로
증평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 것인지 기록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확실하게 알고 오히려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그런 것들을 널리 전파하시는 그런 역할까지 하고 계세요. 네. 이 사진은 제1기 증평기록과 양성 프로그램 필요식 날 찍은 사진입니다. 저희가 처음에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시작을 했을 때는 몇 분이나 증평기록과가 탄생할 수 있을까? 굉장히 우려를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인기 있는 프로그램으로 지역에서 굉장히 의미 있고 재미있는 가치 있는 프로그램으로 지역에서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고 계시고 그렇게 되기까지 이 1기 선생님들이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주변에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역으로 우리가 프로그램을 처음 진행을 하면서 잘 몰랐는데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어떤 역으로 피드백을 주셔서 그거를 기록과 양성 프로그램을 조금 더 좋은 프로그램 그리고 괜찮은 프로그램으로 만들 수 있게 도움을 주셔서 이제 사실은 우리가 주민을 대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뿐만이 아니고 주민들도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기록과 양성 프로그램을 잘 운영할 수 있는지 그리고 기록관을 잘 운영할 수 있는지 많은 가르침과 많은 가르침을 주셔서 사실은 주민과 기록관이 서로 협업하고 연대하면서 증평이 제대로 아카이빙 할 수 있는 어떤 기반을 만드는 일을 같이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요즘 많이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증평 아카이빙 프로젝트에 대해서 정리를 조금 하자면 증평 아카이빙 프로젝트는 주민 주도의 아카이빙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증평 기록과 양성 프로그램을 핵심으로 하면서 이 증평 기록가가 이후에 마을단체 아카이빙 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지원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마을별 단체별로 기록관이 설립이 돼서 궁극적으로 주민주도의 아카이빙이 될 수 있는 증평에서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게 증평 아카이빙 프로젝트가 되겠고요. 네. 증평 아카이빙 프로젝트의 전략은 보시다시피 아주 오래된 옛날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여기에 증평을 아카이빙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하는 것이고 그 기본에는 있는 것들을 찾고 그 다음에 모으는 것뿐만이 아니고 적극적인 생산을 통해서 지금을 생산해서 미래의 역사를 만드는 미래의 기록을 만드는 일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증평 기록의 적극적인 생산은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는데요. 사진이나 영상, 영화, 글이나 그림, VR을 제작하면서 지금의 기록이 풍성하게 다채롭게 남을 수 있도록 하는 일들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지는 아카이빙 활동 과정을 기록으로 남기는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민이 중심이 되고 그러니까 주인공이 되는 아카이빙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구술이나 인터뷰를 하면서 기록을 생산하는 일이 아주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체계적인 기록관 운영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 안에서 일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증평 아카이빙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마스터 플랜을 만든다든지 기록관이 중장기적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혁신 로드맵을 만든다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아카이빙 프로그램들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증평 아카이빙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증평군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만든다든지 하는 일들이 지금까지 있었고요. 현재 진행 중이고 앞으로 이제 완료될 일들 같은 게 증평 기록을 디지털화하는 매뉴얼을 만들고 그 다음에 잘 기록을 관리할 수 있는 메타데이터 표준을 만들고 용어사전이나 그 다음에 기록물의 기증이나 사본 활용 동의서와 같은 협약서를 만드는 일 그리고 아카이빙이 어떻게 활동하고 운영할지에 대해서 편람이나 매뉴얼을 만드는 일들을 하면서 이게 체계적으로 기록관을 운영하고 또 체계적으로 아카이빙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일들을 도모를 하고 있습니다. 네. 화면에 보시는 것은 올 초에 공포된 증평군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인데요. 증평군에서는 증평의 공공기록물과 시민기록물이 시기적이고 안전하게 보존되고 균형 있게 모아지고 앞으로 전승되고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일을 할 것이고 이것을 조례에 반영을 했고요. 특히 공공기록물뿐만 아니고 시민기록물이 제대로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보존되고 활용될 수 있도록 시민기록물과 관련된 조항들을 이렇게 넣었으며 또 기록가 양성, 증평기록가를 양성해서 그들이 주도가 돼서 지역을 아카이빙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3조에 보시는 바와 같이 주민의 권리와 의무를 넣어서 모든 주민이 증평 역사의 주체로서 기록을 남기고
그다음에 기록을 활용할 권리를 갖는다는 조항을 넣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정리를 조금 해보자면 기록관을 만들었어요. 공간을 만들었어요. 그다음에 공간을 만든 다음에 그 공간을 채우기 위한 증평 아카이빙 프로젝트를 하는 것을 설명을 드렸고요. 문제는 만들고 그다음에 사업을 진행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꾸준히 기록관을 어떻게 유지하는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증평에서 기록관이 어떻게 유지되게 할 것인가, 그다음에 증평 아카이빙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는 게 무엇일까라는 것을 제가 고민을 해봤는데요. 정리를 하자면 제일 중요한 게 주민 주도다. 주민 주도로 아카이빙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렇게 만들어진 아카이빙 산출물들을 제대로 잘 세계적이고 안전하게 그리고 영구히 보존할 수 있는 증평 디지털 아카이브가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게 지속 가능성에 담보하는 두 가지가 되는 것이고요. 하나씩 설명을 드리자면 주민주도의 아카이빙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아카이빙 프로젝트를 설명하면서 증평 기록과 양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으로 이제 정리될 수 있겠고요. 요거는 증평 디지털 아카이브의 상상도? 네. 라고 말씀드리면서 지금 처음 공개를 하는 건데요. 최근에 증평 디지털 아카이브를 구축하기 위해서 ISP 사업을 진행을 했어요. 그리고 그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만들어진 증평 디지털 아카이브의 모습인데요. 증평의 디지털 아카이브는 증평의 마을, 단체, 또 학교, 증평 기록관이 수평적으로 네트워킹되고 그 다음에 수집 체록 생산이라는 아카이빙 활동을 통해서 다양한 기록들이 만들어지는 것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게. 근데 어떻게 관리를 하냐면 보시겠지만 마을단체, 맨 위에 마을단체 아카이브가 있잖아요. 마을별로 단체별로 스스로 자신들의 기록을 관리할 수 있도록 기능을 만들고 그 권한을 마을과 단체에 주고요. 그 다음에 기록관에서도 다양한 아카이빙 활동을 통해서 만들어진 기록들을 관리할 수 있게, 그리고 기록관리기관에서 제대로 체계적으로 안전하게 기록을 관리할 수 있게 여러 가지 기능들을 구현을 하고요. 결국에 이 증평 디지털 아카이브 안에서 마을과 단체, 그 다음에 기록관이 한데 수평적으로 네트워킹돼서 증평 디지털 아카이브로서 기능을 하는 어떤 그런 모양으로 설계도를 만들었고요. 네. 지금 막 ISP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내년 초부터 증평 디지털 아카이브를 구축하는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그 증평 기록과 양성을 통해서 주민주도의 아카이빙, 그 다음에 아카이빙된 기록까지도 스스로 주민이 마을과 단체에서 관리하실 수 있는 어떤 기반을 만들면서 증평에서는 꾸준히 주민주도의 어떤 기록 활동과 기록 관리와 기록 활용이 이루어질 수 있는 어떤 기반을 가지고 계속 여러 가지 기록관 중심의 기록관 중심이 아니고 주민 중심의, 그리고 기록관이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하려고 계속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도모하고 준비를 해 나가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증평 디지털 아카이브는 결국에는 작은 아카이브의 연계를 만드는 일이 되고요. 그 다음에 주민주도 아카이빙의 기반을 만드는 것이 되고, 증평 기록을 수집 체록 생산을 하는데 지원을 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증평 기록이 보존되고 활용될 수 있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증평 아카이빙의 지속성을 확보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증평에서는 증평의 지금을 주민과 함께 기록해요. 그래서 주민이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증평의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을단체 증평 기록관이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해서 수평적으로 네트워킹하고요. 그 다음에 작은 아카이브들이 모인 위대한 증평 아카이브를 만드는 것이 증평과 증평사람 그리고 증평 기록관의 지금 목표이자 방향성입니다. 이렇게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년간의 어떤 일들을 짧은 시간에 말을 하다 보니까 너무 이른 시간이라고 그런지 제가 좀 말을 많이 좀 버벅대면서 말씀을 드린 것 같아서 죄송한데요. 네, 이후에 이제 이정현 선생님과 김태현 선생님께서 자세하게 좀 더 차곡차곡 중요한 것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해주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유련 선생님은 지금 발표가 작년에 했던 개관 프로젝트부터 시작을 해서 농림부 사업인 마을 아카이빙 사업 그리고 설명을 하신 다음에 이제 조례 얘기도 해주시고 마지막에 지금 내년에 아마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그 작년에 공개된 디지털 아카이브는 사실 프로젝트용으로 간단하게 만든 거고 그게 사실 증평기록관의 공식적인 디지털 아카이브는 좀 아닌 거거든요. 근데 그 증평기록관의 공식적인 디지털 아카이브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그 안을 어떻게 구축하려고 계획하고 있는지에 대해서까지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지금 그 발표 내용을 들으시면서 그 아셨겠지만 지금 신유련 선생님이 했던 말 중에 가장 많이 지금 나온 단어는 사실 주민이란 단어인 것 같아요.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설명을 할 때 계속 주민이란 단어를 빼고는 설명을 할 수 없는 게 사실 증평 기록관인 것 같거든요. 그 뭐 주민 중심의 기록관이라고 하는 모토도 그렇고 주민 주도 아카이빙 이런 단어들을 좀 많이 쓰셨던 것 같습니다. 그 주민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그 이재원 선생님 발표에서도 이제 계속 나올 거고요. 이제 제가 할 발표에 아마 가장 키워드도 아마 주민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의 행정기록관에서 주민 중심의 기록관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참고할 수 있었던 모델이 없는 상태에서 엄청나게 많은 고민들이 있었고 또 말하지 못할 시행착오들도 많이 좀 존재를 했고 그게 또 시행착오도 어느 정도 지금의 성과로 이어지게끔 변화시키려고 했던 많은 노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증평 기록관의 모습이 있고 앞으로 증평 기록관의 모습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두 개의 발표를 들으실 때도 그 기록관, 그러니까 행정기록 중심이었던 기록관이 그 주민 중심의 기록관으로 변화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어떤 실험들을 하고 있는지를 좀 중심으로 얘기를 들어주시면 훨씬 더 이해가 좋으실 것 같아서 중간에 제가 중간 정리를 하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발표로 이재현 선생님이 지금부터 25분 동안 지금 32분이니까 57분 11시까지 해주세요. 천천히 시간 많으니까요. 이재현 선생님 발표를 계속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19년부터 증평 아카이빙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올해 9월 30일까지 함께 했던 연구자로서 참여했던 이정현이라고 합니다. 이번 발표 제목이 역시 신유리 선생님에 이어서 좀 거창한 주민주도 기록과 실천의 성과, 그다음에 뭐 제작의 의미 되게 거창한 주제이긴 하지만 주제이고 또 제목인데 그동안 2년 넘게 증평에서 연구자로서 증평 기록관과 그다음에 증평분들하고 함께했던 내용들을 좀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소개하고 발표하고자 합니다. 먼저 제가 이제 참여하게 됐던 그 계기가 증평 아카이빙 프로젝트를 이제 시작하면서 아카이빙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일부터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유림쌤도 신유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기록관이 주도하는 게 아니라 주민이 주도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키워드였고요. 그리고 그것을 일회성, 단발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성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그것을 협력해서 기록관과 주민과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여러 단체나 기관 또 혹은 이제 내부 지역에 있는 분들하고 어떻게 또 협력하고 연대할 것인지, 그리고 각각 하고 있는 일들을 어떻게 공유할 것인지, 그것이 네트워크 되거나 플랫폼을 통해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들, 그리고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증평 사람들의 행복을 위한 것이 되어야 된다. 즐거움을 위한 것이 되어야 된다. 이런 중요한 여러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고민을 했던 것이 이제 증평 아카이빙 기본 구상이었고요. 그러면서 증평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주도적인 아카이빙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또 이 아카이빙의 주체와 대상은 누가 돼야 될까?
또 이러기 위해서는 아카이빙 프로그램을 기록관에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할까? 그리고 이렇게 아카이빙한 성과들이 그냥 이렇게 흩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딘가로 모아져야 하고 그것을 우리들끼리 그리고 우리 외에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활용되는 것이 필요한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이제 기본적인 생각에서부터 기본 계획이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이제 그 이후에 증평 아카이빙 프로그램을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증평 주민이 직접 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걸 위해서 기록과 양성 프로그램이 잘 만들어져야 할 거다. 그리고 그 모든 아카이빙의 성과는 결과적으로는 기록관이나 증평군청이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증평 주민들에게 가야 한다라는 이런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아카이빙 프로젝트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네, 그 아카이빙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그러면 우리는 이런 아카이빙의 필요성을 잘 알고 있지만 왜냐하면 연구자이기도 하고 기록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아카이빙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그것을 하는 데 있어서는 결과적으로는 증평 사람분들도 이런 아카이빙이 필요하다라는 걸 같이 인식하고 그래야 같이 참여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증평에서 어떤 기록들이 있지? 이런 것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기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이제 증평과 관련된 기록들이 무엇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찾아보기 시작했는데 증평은 사실 증평군 개천과 관련된 역사적인 그런 경험을 한 곳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 중요한 개천과 관련된 기록들 이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어디에 남아 있는지 그거와 관련된 분들은 어디에서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 뭐 이런 것들도 다 저희들이 확인을 해봤는데 결과적으로는 이런 개천과 관련한 기록들조차도 백서나 간행물 혹은 기자의 개인 저술과 같은 도서로만 남아 있거나 현재 지금 증평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변화와 관련된 기록들조차 이제 기본 계획이라던가 보고서 등의 행정 기록으로 남아 있고 또는 현재 그 변화하는 것과 관련한 계획이나 또 도시재생 사업과 같이 몇 년 사이에 그런 변화들의 경험이 존재하는데 그 경험 속에 결과적으로는 증평 주민들이 중심에서 진행이 되고 있다. 경관의 변화 속에 일하고 있는 증평 사람들, 그리고 도시재생 사업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우리가 찾아본 기록 안에는 이들의 그 증평 주민에 의한 기록, 증평 주민을 위한 기록, 증평 주민에 대한 기록은 거의 없다라는 그런 것들을 확인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증평 주민에 의한 증평 주민에 대한 기록이 필요하다. 그래서 아카이빙이란 것은 결국 기록관에서 주도하는 아카이빙이 아니라 주민 스스로가 그들의 필요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아카이빙 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아카이빙의 주체와 대상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됐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모든 그런 증평 내에서 일어나는 변화의 중심에는 증평 사람이 있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증평 아카이빙은 증평 사람을 중심으로 고민이 돼야 된다는 것. 그 증평 사람은 결과적으로는 자신이 속해 있는 다양한 공동체, 가장 작은 가족부터 시작해서 마을과 단체, 학교 지역에서 뭔가를 하면서 지내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증평 아카이브의 주체이면서 대상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 아카이빙은 결국 증평 사람들에 의한 증평 사람에 관한 것이어야 하고 증평 사람 스스로 자신의 삶과 활동을 기록화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아까 신일 선생님도 이렇게 강조를 하셨지만 과거에 대한 증평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인 오늘의 기록을 생산하고 수집한다라는 것. 이러한 것들이 아카이빙이라고 하는 흔히 말하는 아카이빙이라고 하는 기록을 수집하고 구술을 체록하고 또 생산하는 방식을 통해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라는 아카이빙에 대한 주체와 대상, 그리고 범주,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결과적으로는 증평 사람의 삶과 활동이 증평의 역사이기 때문에 증평 사람 스스로 기록을 남기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아카이빙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그런 것이 이제 증평 기록과 양성 프로그램의 기초가 되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동안 아카이빙이란 것은 연구자들을 비롯한 저를 비롯한 연구자를 비롯한 전문가들의 영역이었고 또 그 아카이빙된 결과물에 대한 정리나 또 기술, 평가 이런 것들이 모두 전문가의 영역이었고 또 주체라기보다는 대상으로서의 지역 주민, 지역민들이 존재해 왔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 지역의 주민인 증평 주민, 증평 사람이 지역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주체로서 자신들의 경험과 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전문가들의 손을 통해서 전문가들의 입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들 스스로 말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들 스스로 이야기할 수 있게 해야 한다라는 것이 가장 저희 그 프로젝트를 준비하는 연구자들의 중요한 생각이다, 키포인트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네, 증평 아카이빙 프로젝트는 증평 기록가, 연구자, 그다음에 증평 기록관의 삼각관계 속에서 진행이 되었는데요. 제가 이제 이 그림을 삼각형으로 완전히 그린 게 아니라 이렇게 안과 밖이 구별되지 않는 메비우스의 띠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기본 계획을 세우고 사실 일기 증평 기록과 양성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조차도 증평 기록가와 연구자와 증평 기록가는 뭔가 역할이 확실히 구분되어 있고 그 구분된 역할 속에서 진행이 된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옆에 제가 적어놨지만 이제 증평 기록가가 하는 역할, 증평 사람으로서 증평과 관련한 활동을 수집 체록 생산해서 보존 관리 활용하고자 하는 사람, 연구자는 이런 증평 사람의 필요를 확인하고 반영해서 증평 기본 그 아카이빙 프로젝트를 계획을 하고 또 그 증평 아카이빙 주체인 기록가를 양성을 하고 또 아카이빙을 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게 연구자다. 그다음에 증평 기록가는 그런 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증평 사람과 마을 단체 기관 그리고 연구자와의 협력을 잘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지원하는 것 이런 식의 저희가 사실 딱 정해놓고 역할을 정해놓고 진행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기록가 연구자 기록관의 역할이 완전히 구분되어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런 프로젝트가 진행되면서 각 역할의 경계가 무뎌져 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연구라는 것이 연구자의 몫이 아니라 기록가도 마을과 단체를 연구하게 되었고요. 왜냐하면 생각보다 마을과 단체는 나의 일상의 공간이기 때문에 삶을 살아가는 곳이지 그것을 연구하는 대상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아카이빙 활동을 하면서 내가 살고 있는 마을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고 또 알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찾아보고 마찬가지로 단체와 관련해서도 이미 이제 그 단체 활동을 하고 계시지 않은 분들까지 섭외해서 그 단체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들을 모으고 이런 연구하는 역할들까지 기록가들이 수행하게 되었다라는 것. 그리고 연구자는 연구를 하고 증평 기록가를 만나서 그들이 잘 그 아카이빙 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는 것으로 그친 게 아니라 증평 사람분들, 증평 기록가 분들이 하는 일에 또 같이 활동에 참여하는 것까지 같이 하게 됐다라는 것도 또 하나 그 경계가 좀 무뎌져 갔다라는 얘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기록가는 이렇게 기록가와 연구자가 그동안 해오지 않았던 일들을 하게 되면서 또 새롭게 발굴되는 아이디어들 이것을 또 다른 아카이빙과 관련된 사업으로 기획하게 되는 그래서 그 역할의 경계가 이렇게 딱 구분되는 게 아니라 처음엔 구분됐으나 이 역할이 점차 이렇게 경계가 없어져 가면서 마치 이제 안과 밖이 딱 구별되지 않는 메비우스의 띠와 같은 그런 관계로 되어 가더라라는 것들을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삼각관계에서 메비우스 띠로의 관계로 전환되어 갔던 것은 결과적으로는 기록가와 연구자와 기록관이 시간을 지나면서 좀 더 만나고 좀 더 알아가는 과정 속에 서로에 대한 이해 그리고 공감, 배려를 기반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이 아닐까. 그것이 가능하지 않았다면
이런 삼각관계에서 메비우스 띠로의 그런 전환이 불가능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이제 이렇게 전반적으로 그 기록가와 연구자, 기록관의 사이에서 진행되었던 일들을 좀 크게 말씀을 드렸다면 좀 자세하게 이제 어떻게 이 양성 프로그램과 마을 단체 아카이빙이 진행되었나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제목에 제가 이제 나에서 우리를 아카이빙하는 기록가들이라고 적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기록이라는 것이 매개가 돼서 나에 대한 기록에서 이제 내가 속해 있는 마을과 단체의 기록을 수집하고 생산하는 그 과정 속에서 상당히 많은 것들을 기록가 스스로 그리고 연구자도 또 기록관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록이 주재한 성찰과 회복이라고 적어 보았는데요. 먼저 이제 증평 기록과 양성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까 이제 신일영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양성 프로그램은 크게 이제 3단계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아카이빙에 대한 소개, 그다음에 두 번째는 좀 더 심화하는 단계, 그다음에 세 번째는 자신의 기록을 가지고 아카이빙 방법을 이용해서 기록집을 만드는 단계,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해서 진행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3단계를 통해서 자신의 다양한 삶을 기록으로 수집해보고 또 필요하면 관련한 사람을 이제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체록도 해보고 또 영상이나 사진이나 그림 혹은 글로 생산함으로써 이제 다양한 자신과 관련된 아카이빙의 방법을 체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그 아카이빙을 통해서 그 전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는 그냥 삶을 살아가잖아요. 삶을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놓치고 있었던 부분들이 있고 그것을 생각할 기회 없이 그냥 매일매일 살아가다가 이렇게 기록이라는 것을 수집해보고 생산해보고 또 다른 사람에게서 그 같이 공유했던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그 과정 속에 다시 한번 자신을 성찰해보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나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하는 시간을 갖게 되고 그러면서 그동안 내가 떠올리지 않았던 안 좋은 기억들을 다시 한번 대면하면서 그동안 내가 참 너무 열심히 살았구나. 그리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겠구나라는 계획까지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시간을 갖게 되는 것이 이런 그 기록을 통해서 아카이빙하고 그걸 가지고 이제 기록집까지 만드는 과정 속에서 기록가 분들이 한 3개월에서 5개월 사이에 경험하게 된 큰 성과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이제 그러면서 개인 기록집 제작을 할 때 가장 그 기록가 분들이 어려워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기록집을 제작한 이후에 큰 경험이었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자신에게 중요한 기록이 무엇인지를 평가하고 선별해 봤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이제 무조건 기록으로 그냥 남겨두거나 사진으로 찍어두거나 아니면 누구로부터 받거나 하는 것들을 그냥 놔두는 상태였다면 그 놔뒀던 기록들이 어떤 특정한 주제와 관련해서 어떤 기록을 내가 그 기록집에 넣을 것인가 라는 그 과정 속에서 자신에게 어떤 것들이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기록학에서는 이제 기준이 되겠죠. 평가 기준을 누가 정해주지 않아도 본인 스스로 그것을 정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 기준을 가지고 내가 이제 기록 카드를 작성하면서 의미를 부여하게 되는 그 과정을 누가 옆에서 대신해주지 않고 기록가 본인이 자신의 기록의 평가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 기록을 선별하고 그 선별한 것에 대해서 자신의 그 기록에 대한 자신의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의미 만들기 과정까지의 경험이 개인 기록집을 제작하면서 진행이 됐다라는 거고요. 이러한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저희는 많은 부분에서 성장을 하셨습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러한 경험 이후 마을단체 아카이빙 활동을 하면서 또 다른 또 경험을 하고 또 다른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마을단체 아카이빙 같은 경우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이제 처음에 기본 계획을 세우고 구상을 할 때는 그 지역을 잘 아는 사람은 지역 주민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 당연히 이제 마을과 단체를 아카이빙 하는 데 있어서도 기록가분들이 가장 많은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그걸 기반으로 아카이빙을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마을과 단체와 관련된 이제 그 아카이빙의 활동 주제 이런 것들을 정하고,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하는 그걸 진행하면서 생각보다 마을이나 단체분들은 본인이 속해 있는 그 마을이나 단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혹은 자세하게 알고 있지 않다. 그렇게 쉽지가 않다라는 거를 알 수 있었고, 그러면 이제 그걸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부분에서 아까 그 기록가와 연구자의 경계가 무뎌졌던, 네, 기록가 분들이 자신이 속한 마을에 대해서 혹은 단체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공부하고 연구하는, 그러니까 조사하는 그런 단계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그 영역을 연구자만 하는 거라고 생각했던 거고, 전문가로서. 하지만 이제 이 아카이빙 과정에서는 연구자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록가들 스스로도 자기가 속한 공동체에 대한 또 다른 노력과 이해를 위한 노력,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거를 경험할 수 있었고, 결과적으로는 그런 과정 속에서 그 기록가분들이 자기 마을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하게 되고, 마을의 정체성, 다른 마을과 우리가 구별되는 것에 대해서, 혹은 다른 단체와 혹은 우리 단체만의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되는, 그 쉽게 정체성이라고 말하는 그런 부분들을 그분들이 다시 한번 정리하게 되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기록집을 제작하면서 다양한 기록도 수집을 하게 되고, 또 그 수집하는 과정에서 마을 주민이나 단체 구성원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근데 이 과정에서도 의미 있는 것들이 있었다면, 사실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그 단체나 마을이나 어떤 조직이든 모든 구성원들의 관계가 다 원만하지는 않잖아요. 그 마을 안에, 그 단체 안에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고, 그 사정들 속에서 그 사람들의 관계가 다 되게 다양하게 존재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기록집을 제작하기 위해 사람들을 만나면서, 마을 사람들을 만나고 단체 사람들을 만나면서 계속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만나지 않아도 될 사람, 만나기 싫은 사람도 만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고, 이 기록을 수집하기 위해서 그분을 설득하는 그 과정에서 그분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되는 그런 경험을 저희 그 기록가분들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쉽게 뭐 관계 회복, 뭐 공동체 뭐 이런 거 이렇게 얘기해 왔는데, 실제로 이제 이런 아카이빙 과정 속에서 그 구성원들의 관계가 회복되고 서로를 이제 포용하는 이제 그런 관계 포용,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됐다라는 게 상당히 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키포인트로 아카이빙 활동을 통해 스스로 마을과 단체의 진정한 구성원으로 거듭났다. 그러니까 물론 당연히 마을 구성원으로, 단체 구성원으로 삶을 살아가지만, 정말 내가 살아가고 있는 마을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단체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같이 그 마을을 구성해가는 다른 구성원들과의 그런 관계, 이런 것들을 좀 더 생각해보는, 좀 더 마을을 중심으로, 단체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그 구성원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마을의 관점에서, 단체의 관점에서 다른 구성원들을 대하고 또 그 관계를 만들어가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마을 단체의 진정한 구성원으로 거듭나는 그런 경험을 하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결과적으로는 저도 연구자이고도, 그리고 기록가 분들이나 기록관의 신유진 선생님이나 모두 다 이 2년간의 과정 속에서 성장하게 되었다. 근데 이제 성장하면서 나와 너가 구분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되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증평에 어떠한 연구가 없죠. 그리고 증평 아카이빙 프로젝트를 통해서 주민들을 만나고 증평분들을 만나고 또 기록관과 이제 관계를 맺게 된 건데요. 거의 뭐 증평에 대한 애정을 갖게
갖게 된 이 아카이빙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중평분들을 만나면서 저도 그 우리라는 단어에 속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이제 관계가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중요한 거는 연구자만 이 아카이빙 프로젝트를 통해서 뭔가 어떤 연구의 성과를 가져가고 혹은 기록관은 아카이빙 프로젝트를 하면서 전시를 하고 뭔가를 하면서 그런 성과를 가져가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마을이나 단체에 속한 기록가분들 그리고 또 전면적으로 등장하지는 않지만 그 기록가분들이 속해 있는 마을이나 단체 분들도 함께 이 아카이빙이나 기록집 제작을 통해서 같이 성장하고 많은 것들을 공유하고 경험하게 됐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 처음에 이제 아카이빙 프로젝트 시작할 때 저희가 그 코로나 때문에 처음엔 대면 교육을 계획했다가 네, 전면적으로 이제 온라인 교육으로 1단계와 2단계를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실시간으로 시작하진 못했고요. 이렇게 온라인 접속 환경이 좋지 않은 분들도 계셔서 영상을 촬영해서 그 영상을 보시는 것으로 그리고 이제 뭐 과제를 해서 뭐 밴드에 올린다거나 이제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1단계, 2단계. 그리고 보강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제 그때 이제 실시간으로 교육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었는데요. 그때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강사님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라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열심히 아카이빙 프로젝트 관련하면서 이제 그 기록과 양성 교재를 만들 때도 되게 우린 전문가의 입장이 아니라 새롭게 이걸 경험하는 분들의 입장에서 계속 만들어 보자라고 실제로 그런 고민 속에서 진행해서 교재를 만들고 프로그램을 계획했다고 했지만 실제로 이걸 운영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어렵게 느끼시고 실제로 내가 이걸 왜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라는 처음에는 그런 피드백을 주셔서 상당히 좌절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런 말씀 들었을 때 좀 더 힘내주세요. 그런 걸 이제 처음에 1, 2단계까지는 경험하다가 3단계 이제 자신의 기록을 가지고 기록집을 제작하면서 네, 그 과정에서 상당히 또 한 단계 성장하신 것 같아요. 기록가 분들이. 그러면서 그분들이 이제 가장 생각나는 건 먼저 생각나는 것 이건 기록으로 남겨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해서 기록으로 남기자로 생각이 바뀌었다면 이제 다시 마을 단체 아카이빙을 하면서 이제 기록집 주제를 정하고 기획을 할 때, 그러니까 정말 연구자나 기록관에서는 아무런 이제 아이디어를 드리지 않았고 그분들 스스로 우리 마을 기록집은 우리 단체 기록집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라고 아이디어를 내고 또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까라고 질문을 했을 때 그것에 대한 또 방법도 그분들이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라는 거.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거는 자신의 힘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직접 하는 것이 저희가 원래 생각했던 그 모토였는데 이제 이 양성 프로그램을 이제 경험하고 개인 기록집을 한번 만들어 본 다음에 마을 단체 아카이빙으로 나아갈 때 이제 그 단계부터는 진짜 본인들의 힘으로 기록가 본인들의 힘으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마을이 원하는 것 혹은 단체가 원하는 것 필요로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 시작했고 그거를 직접 하기 위한 방법이 무엇인지를 저희들한테 오히려 제시하면서 이렇게 만들었으면 좋겠어요라고 의견을 주셨는데 거기에 저희가 다 부응하지 못했던 아쉬움들이 있어요. 특히 뭐 동영상으로 만드는 기록집 같은 경우는 저희가 거기까지 지원해드리지 못해서 만들어드리지 못했던 그런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2년간의 그 경험 속에서 기록가가 성장하는 아카이빙 프로그램이 아니라 오히려 저는 이제 미숙했던 연구자와 기록관이 이런 그 기록가와의 만남 속에서 이제 양성 프로그램이나 마을 아카이빙 프로그램을 통해서 함께 성장했던 그런 2년간의 프로그램이었다라고 결론을 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개인 기록집의 그 11분의 개인 기록 그 증평 기록가분의 개인 기록집을 찍은 사진이고요. 기록집은 이렇게 이제 제목과 뭐 서문 후기, 그다음에 각각의 기록에 대한 설명과 마지막에 기록 카드
그래서 이제 스스로 본인이 어떤 기록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몇 가지를 기록집에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을 아카이빙과 단체 아카이빙이 진행됐던 사진들이고요. 이렇게 영상으로 혹은 글로 기록으로 남긴 것들을 가지고 네, 이렇게 8개의 현재 마을과 단체 기록집이 발간될 예정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제목들은 다 기록가 분들이 결정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정말 제작만 해드리는 거고 여기에 들어가는 제목이나 들어가는 기록, 거기에 대한 설명 이런 것들은 기록가 분들이 다 작성해 해주신 그러니까 스스로 작성하신 거고요. 또 하나 기록가 분들이 스스로 그 일기 기록가 분들이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다 활동을 하고 계시니까 그 개별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거를 아무래도 기록가 분들이 공유하는 것이 서로에게 다음에 활동을 하는데도 도움이 되고 또 그런 그 친분이라던가 이런 관계도 같이 유지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서 스스로 이제 네, 간담회를 이렇게 개최를 하실 예정입니다. 네. 그 전에 이제 사전 모임 같은 것들도 마을에 방문해서 이렇게 친교회 시간을 가지고 가지셨고 이제 간담회를 계획하고 계시고요. 이제 이런 것들이 저희가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자신의 기록이라던가 마을 단체 기록들을 아카이빙하면서 스스로 그런 것들의 필요성을 느끼게 됐다라는 거고 그거를 이제 하기 위해서 단지 장소를 빌려드리고 네, 그런 역할을 기록관이 하고 같이 함께하는 연구자가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까지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보면은 일기 증평 기록과 마지막 활동이 개인 기록집은 교육 과정에서 나오는 거고 실제로 스스로 이제 아카이빙 활동을 들어가서 마을하고 단체를 대상으로 아카이빙을 하고 마을 단체 기록집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이제 그 편집된 것까지 좀 봤는데요. 8권이나 예를 들면은 내실마을 그러니까 기록지 같은 경우는 거기가 구제역 때문에 돼지가 2,500마리가 땅에 묻히고 땅이 썩어가지고 거기가 지하수를 먹던 동네였는데 이제 큰 문제가 발생을 하기 시작을 했고 이제 수도가 들어와서 지금 수도를 쓰고 있다고 해요. 근데 그걸 주제로 그게 되게 큰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 내실마을에서 샘물 먹던 시절부터 우물물 먹고 지금 수도가 들어오는 그 과정들을 다 아카이빙을 해서 이번에 기록집을 만들어낸 거를 이번에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각 자기가 살고 있는 마을에서 어떤 역사적 사건이 제일 중요한지를 그 증평 기록가랑 마을 사람들이 스스로 정하고 첫 번째 마을 기록집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이 이번에 12월에 이제 공개가 될 예정이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기록집 나오면은 한번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보충 설명을 좀 드렸고요. 발표 내용 하신 것 중에 되게 흥미있게 보였던 게 아까 그 메비우스의 띠처럼 그림으로 보여주시고 연구자와 주민과 기록가 어떤 역할들을 해서 이 프로젝트가 진행이 됐는지를 좀 설명해 주셨던 게 되게 재미있게 저한테는 이제 들렸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 그 개관 프로젝트도 그 연구자와 주민 그리고 기록관이 어떤 관계를 맺으면서 개관을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기 때문에 좀 저한테 더 와 닿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채팅창을 통해서 질문이 없어서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질의응답할 시간이 맨 끝에 마련이 돼 있었는데요. 그 중간에 제가 잠깐 쉬겠다고 말씀드린 거는 그 질문이 들어오면 이제 질문 정리를 할 시간이 필요해서 중간에 쉬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질문이 없어서 중간 휴식 없이 제가 발표하고 나서 바로 질의응답으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질의응답 중에서 중간에 제가 그 질문을 발표자께 먼저 질문을 드리고 제가 발표하는 시간 동안 대답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갖고 바로 추가 답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신일현 선생님한테 좀 추가적으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거는요. 아까 발표를 해주신 것 중에서 좀 추가를 해주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일단 14일 날 지금 증평기록관 두 번째 전시가
오픈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근데 그 콘텐츠에는 그 증평기록관이 진행했던 또 다른 그 수집 프로젝트들이 다 반영이 지금 돼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토박이 구술을 한 내용이 들어간다든지, 또 일제시대 때 신문에서 증평에 대한 기사를 다 수집을 해서 지금 아카이빙을 해놨는데 그게 이번에 또 다 공개가 될 예정이고요. 또 역사 기록 관련된 기획 수집을 한 기록물들도 좀 나올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증평 기록가들이 만든 기록집도 컨텐츠로 이번에 공개가 될 예정이고요. 이 수집한 기록물에서 또 증평의 옛 이야기들, 증평과 관련돼서 기억을 꼭 해야 될 이야기들이 잊혀졌던 기억들이 많이 또 발굴이 됐어요. 예를 들어서 뭐 증평의 여공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여성 노동자들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증평극장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뭐 백순단 여사, 또 메리놀 병원 같은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그러니까 지금 증평에 작년에는 첫 번째 기억이라고 하는 첫 번째 전시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두 번째 전시를 하고, 그게 작년 올해까지의 그 증평기록관의 활동들, 아카이빙 활동들이 또 총체화돼서 전시를 통해서 이제 공개가 될 예정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추가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고요. 두 번째 질문은 뭐 많은 분들이 이제는 아시겠지만 그 증평기록관이 디자인상을 받았습니다. 그 기록관에서 디자인상을 받는 게 흔치는 않은 거고요. 그 대통령 기록관에서 그 아이디어 어워드 상을 좀 받은 적이 있는데, 같은 어워드에서 이번에 증평기록관에서 또 상을 받았거든요. 그 기록관에서 디자인상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그 작년 개관 프로젝트를 가지고 상을 받았는데요. 그 개관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부터 디자인상을 공모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거기서 성과를 내야 된다는 목표가 사실 처음부터 좀 있었고, 그것들을 실현을 시킨 예이거든요. 그래서 그 증평기록관에서 그 디자인상을 수상한 의미, 기록관이라고 하는 관점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추가적으로 기록관의 입장에서 설명을 해주시면은 훨씬 더 이해가 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제가 발표하는 동안 추가적으로 준비하셨다가 발표를 끝나면은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7분이고 저 25분 동안 제가 발표를 해야 되니까 11시 32분까지 작년 그 개관 프로젝트 선생님 공유 좀 꺼주시겠습니까? 작년 증평기록관 개관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면서, 조금 그 증평기록관만의 좀 특수한 개관 프로젝트이기도 하지만은 조금 더 그 개관 프로젝트에 저희들이 진행하면서 경험했던 경험들이 또 하나의 보편적 지식으로 어떻게 전환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까지 좀 묻어가지고 발표를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미리 말씀을 좀 드리면 크게 세 가지 관점으로 말씀을 좀 드릴 건데요. 개관을 하면서 이제 뭐 기록관뿐만이 아니라 뭐 박물관이나 뭐 기념관 같은 곳에서는 개관을 할 때 반드시 하는 가장 큰 행사 중에 하나가 이제 개관 기념 전시입니다. 개관 기념 전시, 그러니까 보통의 일반적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증평 기록관을 이번에 하는 두 번째 전시가 아니라 기관을 개관을 하면서 하는 첫 번째 전시가 다른 전시와 어떤 의미 다를지, 그리고 또 기록관에서 하는 개관 전시는 어땠으면 좋을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릴 예정이고요. 또 두 번째는 그 기록관의 공간이 어떻게 구성이 돼야 될지, 저희들이 어떤 고민을 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릴 예정입니다. 그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 시민들은 생각보다 기록관이 뭐 하는 데인지 이렇게 잘 모르고 있다는 현실에 늘 마주하게 되는데, 증평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현실이 가장 컸습니다. 그 개관 프로젝트를 준비하면서 주민들을 만날 때마다 들었던 첫 번째 질문이 모두 다 동일했었거든요.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은 기록관이 무엇을 하는 곳이냐라는 질문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만날 때마다 다 뭐 기록관 직원이나 연구자들이 일일이 설명을 하면서 모든 주민들에게 기록관은 어떤 곳이다라는 의미를 전달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기도 하죠. 그래서 의미를 전달할 때는 대부분 이제 중간 매체를 끼고 진행을 하게 되고, 그중에서 가장 효율적인 매체 중에 하나가 전시라고 하는 매체이기 때문에 그 첫 번째 전시 개막 전시를 할 때는 그 우리 기록관에서는 주민과 함께
어떤 일을 하려고 합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담아서 전시를 했을 때 의미가 전달이 잘 된다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요 기록관뿐만이 아니라 뭐 박물관이 전시를 개막을 하던 기념관이 전시를 하던 그래서 첫 번째 전시했을 때는 그 기관이 가지고 있는 비전을 메시지로 담아서 전달을 해서 그 시민들은 그 전시를 보고 아, 이 기관은 어떤 사회적 역할을 하려고 하고 있구나. 그리고 그 사회적 역할이 나랑 무슨 관계가 있구나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하죠. 뭐 그 증평기록관뿐만이 아니라 그 전에 개관을 했던 뭐 서울기록원이나 서울기록원 같은 경우도 그래서 개관 전시가 되게 중요한 역할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내부 공간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이것도 그 시민들이 기록관이 어떤 곳인지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만들어야 되는 되게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 시민들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박물관을 만든다 그러면은 내부 인테리어 구성에 대해서 크게 고민을 할 필요는 없었을 것 같아요. 그 박물관이나 특히 도서관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이미 그 전형적인 박물관의 실내 모습 기능에 따른 실내 모습이 이미 정형화된 모델들이 많이 존재를 하고 도서관도 많이 존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이제 그 모델이 어떤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 중심의 모델이 아니라 거기를 방문하는 시민들이 그 공간을 사용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공간들이 이미 배치가 돼 있기 때문에 그 어딜 들어가서 굳이 여기가 박물관이다 혹은 도서관이다고 말을 하지 않아도 들어가는 즉시 그것이 박물관인지 도서관인지 알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이미 존속이 돼 있는 데 비해서 기록관은 아직 그런 모델이 없다고 저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들이 이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어떤 공간을 어떻게 구성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할 때 그 이미 증평군에서는 그 뭐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여러 군데 기록관이나 박물관에 대한 벤치마킹을 많이 다녀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분들의 의견 중에 하나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은 기록관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모델을 머릿속에 그려내기가 힘들었다는 결론이었어요. 그랬을 때는 처음부터 우리가 증평기록관이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주민 중심의 기록관으로 구성하기 위해서 적합한 공간의 모습은 어때야 되는지, 그 이제 상징적인 측면에서는 어떤 공간이 되어야 되는지, 또 기능적인 측면에서 어떤 공간이 돼야 되는지, 단순히 라키비움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하기에는 좀 부족한 면이 좀 많이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결론을 얻었고 그랬을 때 어떤 컨셉을 가지고 그 증평기록관의 라키비움 상설 공간을 만들지 그래서 그 주민들이 와서 증평기록과 양성 과정을 듣기도 하고 뭐 기록물을 열람을 하기도 하고 전시를 보기도 하고 책도 빌려볼 수 있고 뭐 꼭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아도 지나가다가 잠시 들려서 뭐 친구분들이랑 수다를 떨고 갈 수도 있는 그런 편안한 공간을 기록관이라고 하는 기능과 함께 어떻게 막 구성을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들이 두 번째 고민으로 가장 컸습니다. 원래는 그 증평기록관 그 개관 프로젝트는 이 두 가지의 미션을 해결하는 게 처음에 원래 목적이었습니다. 그 처음 작년에 3월에 시작할 때만 해도 개관 전시를 통해서 기록관이 증평기록관은 무엇을 할 것이고 이곳에서 주민들은 어떻게 주체화될 것인지 주민들의 기억과 기록이 기록관을 통해서 어떻게 보존되고 재현될 것인지를 전시를 통해서 모두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주민들과 연구자들이 일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공간, 기록관이라고 하는 아이덴티티를 반영한 공간을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로 이제 반영이 돼 있었습니다. 근데 다들 아시다시피 3월부터 코로나 상황이 발생을 하면서 개관 전시를 아무도 볼 수 없게 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위기의식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뭐 그 사람들이 전시를 보지 못하면은 기록관이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없기 때문에 제3의 방법들을 좀 찾아내야 될 필요성은 있었고 그 제3의 방법이 저희들이 전공을 하고 있는 기록학적 방법을 통해서 전달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기억을 하시겠지만은 그 코로나 때문에 많은 박물관들이 락다운이 되고 전시들을 준비했는데 아무도 그것을 볼 수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전시장을 영상으로 촬영해서 그 홈페이지를 통해서 제공을 한다든지 뭐 VR을 촬영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많이 그 문화적 기억기관에서 이제 보여줬는데 저희들은
그 저희들은 이제 기록학적 방법으로 메시지도 전달하면서 기록관이 무엇을 하는 곳인지를 그 비대면 공간에서 보여줄 방식들을 좀 찾아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찾아낸 결론들이 이제 많이 알려져 있다시피 디지털 주제 아카이브고, 그 디지털 주제 아카이브를 기반으로 한 주간 증평이라고 하는 디지털 콘텐츠를 통해서 그것들을 진행이 됐습니다. 요 세 가지, 그러니까 크게는 대면과 비대면에 대한 이야기와 그 대면 안에서 두 가지 개관기념 전시와 라키비움 공간에 대한 이야기들을 잠깐 간략하게 오늘 발표를 통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이야기의 전체 키워드는 2020년 증평기록관의 개관 프로젝트에 대한 이야기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증평기록관에서만 적용될 수 있는 특별한 케이스이기도 하지만은 그 경험들이 보편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을까라는 의미의 생각에서 조금 더 확장된 의미들을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앞서 설명을 주저리 말로 일단 드린 거가 사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죠. 개관 프로젝트에서는 특히 그 증평기록관의 개관 프로젝트에서는 4가지의 미션을 좀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위에 개관기념 전시랑 아키비움 공간 조성이 원래 처음에 미션이었고 이게 목표였죠. 이거는 사실 그 코로나 상황이 오기 전까지는 뭐 기록관도 그렇고 서울기록원도 아마 이 2가지 각각 개관을 준비하는데 가장 큰 미션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뭐 다른 박물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준비를 했을 겁니다. 근데 그 코로나 상황이 닥치면서 앞에 첫 번째, 두 번째가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상황이 갑자기 도래를 했습니다. 저희들도 코로나 같은 상황들을 처음 경험하다 보니까 처음엔 이제 메르스 정도 생각을 하고 어느 정도 지나면은 금방 진정이 되고 개관을 할 8월 말, 9월 초 되면은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겠지라고 생각했던 게 3월에서 5월 정도 사이였는데 5월에 그 이태원에서 그 큰 또 전염이 크게 번지면서 저희들이 큰 위기의식이 생기기 시작을 했고 5월부터 제3의 방법을 찾지 않으면은 큰 예산을 들여서 한 사업이 아주 효과 없는 사업으로 끝날 수도 있겠다. 그리고 또 증평군처럼 지역에 있는 작은 아카이브가 이런 큰 사업에서 실패했을 때 갖는 타격이라는 것은 그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클 거라는 생각 때문에 큰 위기의식이 저희 스태프들 내에서 존재를 했어요. 그래서 5월부터 그 대안의 방법들을 찾기 시작을 해서 마련을 한 게 디지털 아카이브고 그 디지털 아카이브에 기반을 해서 그 디지털 큐레이션 웹지이라고 하는 주간 증평을 같이 내는 걸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이것들이 근데 저희들이 예전에 해봤던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어떤 모습으로 나올 수 있을지는 이거를 마지막에 공개하는 불과 2주 전까지만 해도 크게 확신을 하지 못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만들어내긴 했지만은 되게 어려운 과정들을 거쳐서 만들어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작년에 다시 또 공간 중심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앞에 첫 번째, 두 번째는 대면 공간 중심 콘텐츠이기도 하죠. 사실 개관기념 전시랑 라키비움 공간 구성은 아카이브라기보다는 콘텐츠에 가까운 개념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대면에서는 아카이브는 숨겨진 공간이죠. 수장고라고 하는 일반 사람들이 접근하기 힘든 어떤 성벽 안에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대면 공간에서 아카이브를 경험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상태이기도 합니다. 기록물을 보호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비밀 기록이 그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대부분은 콘텐츠를 통해서 소통을 하기 때문에 대면 공간의 특징 중에 하나는 콘텐츠 체험을 통해서 의미가 전달된다는 것이 있죠. 근데 이것이 비대면 공간으로 가면은 조금 더 달라지는 그 상황들이 발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콘텐츠라고 하는 것은 원래 콘텐츠의 의미를 담는 그릇이 좀 작기 때문에 아주 많은 양의 기록들을 그 안에서 보여줄 수는 없거든요. 되게 상징적인 기록이거나 반드시 보여줄 기록의 아주 작은 기록의 양만 보여줄 특징이 있다는 그런 특징이 있는 데 반해서 비대면 공간은 그 양에서 한계를 지울 필요가 없는 공간이라는 특징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대면 공간은 훨씬 더 대면 공간보다 아카이브를 통해서 아카이브 소통, 그러니까 대면 공간은 컨텐츠 소통이 중심이 될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하면은 비대면 공간은 거꾸로 아카이브 소통이 가능한 공간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아카이브도 어떤 상징이나 주제의식이 강한 아카이브이어야지만 소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데이터베이스로서의 아카이브와 또 질적으로 다른 종류의 아카이브가 무엇이 있을까라는 고민들이 좀 존재를 했습니다. 아카이브의 형식, 대면 공간에서 미처 다 보여주기 힘든 기록물의 수량까지
다 포함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면 공간에서는 수백 건 정도, 많아야 수백 건 정도의 기록물을 보여줄 수 있다면은 그 비대면 공간에서 수천 수만 건의 기록물들을 아카이브라고 하는 형식을 통해서 보여줄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많은 기록물들을 보여주면서 콘텐츠가 가지고 있는 내용성과 주제 의식을 담아줄 수 있는 아카이브의 내용성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라는 고민들이 있었고, 또 그 아카이브를 기반으로 해서 큐레이션 할 수 있는, 또 비대면의 특징 중에 하나는 하이퍼링크를 통해서 바로 연결을 할 수 있는 특징들, 앉아서 클릭을 통해서 컨텐츠에서 아카이브로 이동을 할 수 있는 특징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특징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웹 컨텐츠를 개발하는 걸 목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했던 게 주간증평이라고 하는 그 웹 컨텐츠를 디지털 아카이브가 존재해야지만 그 가능한 콘텐츠, 그러니까 디지털 아카이브가 없어도 만들 수 있는 콘텐츠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박물관이나 기념관에서는 그렇게 만들 수는 있어도 기록관이라고 하면은 모든 콘텐츠가 다 디지털 아카이브랑 연결이 돼 있어야지 기록관의 특징, 다른 기관과 차별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문제의식들을 반영을 해서 그 아카이브 기반의 웹 콘텐츠를 주간증평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발행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그 프로젝트, 세부 프로젝트는 또 안에 또 비전과, 그러니까 증평기록관이 가지고 있는 비전과 정체성, 그리고 앞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목표들이 또 이 안에 다 개념 컨셉으로 연결이 돼 있었습니다. 자세히 또 살펴보면은 개관기념 전시는 증평기록관이 가지고 있는, 앞서서 그 신유년생이나 이전 선생님이 발표할 때 가장 많이 사용했던 단어 중에 하나, 그러니까 그때 이제 주민중심이라는 단어를 썼지만 조금 더 보편적으로 얘기하면은 시민중심의 기록관이라고 하는 비전이 개관기념 전시를 통해서 메시지로 시민들에게 전달이 돼야 될 그걸 필요성, 그 목적 의식을 좀 가지고 있었던 거고요. 또 시민중심의 기록관이 라키비움이라고 하는 대면 공간에서 어떻게 공간화돼서 나타날 수 있을지 대한 고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민중심이라고 하는 건 시민들이 모든 그 앞에서 얘기했지만 뭐 공부도 하고 뭐 수다도 떨고 말도 많이 하고 의견도 교환되는 곳을, 그런 것이 가능한 공간을 라키비움이란 개념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접근했기 때문에 그것을 간단하게 개념화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공론장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록관, 증평기록관의 공간적 정체성을 공론장으로서 기록관으로 어떻게 만들 것인가라는 관점으로 좀 접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3번과 4번 하나로 묶어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코로나 상황에 닥쳐서 나왔던 그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그 대관이 막혀도 비대면을 통해서 어떻게 콘텐츠와 기록과 아카이브를 공개를 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시민과 소통할 수 있을까, 공개와 소통을 이라는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서 나온 디지털 아카이브와 주간증평이 지금 증평기록관 개관 프로젝트에 반영이 돼 있다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이야기를 전제로 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개관 전시랑 라키비움 공간 그리고 비대면 공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은, 처음에 개관 기념 전시의 특징은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낯선 기관, 그러니까 기록관이라고 하는 낯선 기관이 탄생을 하면서 시민들에게 우리는 어떤 곳이에요라고 하는 첫 번째 말 걸기, 그러니까 문화적 방식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첫 번째 말 걸기를 하고, 말을 건다는 것은 의미가 전달이 되는 거고 그런 의미가 기억에 남는 첫 번째 기억들이 시민들에게, 그러니까 기록관에 대한 첫 번째 기억을 심어주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개관기념 전시를 좀 준비를 좀 했습니다. 이게 가장 큰 목표이기도 하고, 이 첫 번째 기억이 계속 머릿속에 남아서 증평기록관이 하는 일에 주민들이 이해도 하고 또 어떤 필요한 어떤 부분에서 인정도 하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잘못된 게 있으면 지적도 할 수 있게끔 하는 첫 번째 기억을 좀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 때문에 개관기념 전시의 제목을 첫 번째 기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지었던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원래 개관기념 전시의 증평기록관뿐만이 아니라 모든 개관기념 전시의 목적은, 그러니까 새롭게 출발하는 문화적 기억기관의 비전과 성격을 문화적 방식의 메시지로 구성을 해서, 여기서 이제 문화적 방식은 이제 전시라고 하는 문화적 방식이고, 메시지라고 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증평기록관이 하고자 하는 비전을, 그러니까 문화적 방식으로 메시지를 구성을 해서 처음으로 세상에 선보이는
것이라고 말을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때 개관 전시의 메시지하고 내용은 기억기관이 지향하는 전문성과 대정성이 동시에 융합이 돼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록관도 그렇고 역사관도 그렇고 이게 모두 다 전문 기관이기도 하죠. 근데 전문 기관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전문성을 기반으로 해서 시민과 소통을 하는 대중적인 공간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성격과 전문성과 대중성 중에서 어느 하나도 놓쳐서는 안 돼. 그렇기 때문에 더 어려운 기관이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근데 그 전문성과 대중성을 어떻게 개관기념전을 통해서 보여줄 것인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개관기념 전시에서 증평기록관과 증평주민과의 관계를 기록과 콘텐츠 아카이브를 연결해서 좀 보여주려고 좀 노력을 좀 했습니다. 그 이제 여기서 포함이 되는 것은 디지털 아카이브까지 포함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증평기록관이 지향하는 시민 중심의 기록관이 무엇일까? 이게 개관기념 전시를 통해서 어떻게 나타날 수 있고 나타나야 되고 라퀴비움이라고 하는 상설 전시를 통해서 어떻게 구현되어야 될 것인가라는 이제 생각을 했어요. 이걸 다른 식으로 표현을 하면은 시민 중심의 기록관이 왜 기록관의 화두가 돼야 될지에 대한 이유들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저희들이 이제 정리를 한 거는 그 시민 중심의 기록관이라는 의미는 우리 사회 지금 현재로서 최고의 시대 정신이 민주주의가 기록관을 통해서 구현되는 방식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목적, 그것들이 기록관을 통해서 메시지로 전달이 되고 문화적 방식으로 되는 방식으로 고민을 했죠.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시민 중심의 비전과 공론장으로서의 정체성, 공개와 소통이라고 하는 목표가 바로 반영이 돼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뭐 중간에 그 콘텐츠의 내용, 개관기념 전시의 콘텐츠의 내용은 어떻게 구성이 됐다라고 말씀을 좀 이 시간에 드리기는 힘들어서 그것들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그 디지털 아카이브를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은 증평을 기억할 수 있는 15개의 주제를 일단 선정을 했습니다. 대표적이고 보편적인 주제를 선정을 하고 그 주제와 관련된 기억을 가지고 있는 증평 주민들을 찾아서 그 주제에 대한 기억들을 듣고 그 기억의 이야기 속에서 나오는 관계된 사물들에 대해 기억의 가치, 다시 말해서 기록적 가치를 부여한 다음에 주민들이 스스로 그 사물들을 수집해서 오고 그것을 기록관에 전달하고 그 기록과 기억을 모아서 전시를 하는 게 개관기념 전시의 큰 프레임이었죠. 그래서 그 전시를 본 분들은 우리의 기억과 우리의 기록이 증평기록관을 통해서 증평의 역사가 되는구나. 그래서 나도 이 증평의 이거와 관련된 어떤 기억이 있고 기록이 있으니까 증평기록관에서 아카이빙을 하면 되겠구나 하고 하는 메시지를 전달이 됐고 그 모든 게 증평에 대한 기억과 기록을 주민 스스로 선택을 하고 기록도 스스로 수집을 해서 증평기록관에서 보존하고 또 증평기록관에서 그거를 단순히 수집해서 아카이빙해서 보존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시라든지 기록집이라든지 여러 가지 콘텐츠 매체를 통해서 계속 주민들의 기억을 재현하는 그런 해서 그 주민의 역할과 연구자의 역할 그리고 기록관의 역할들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전시를 통해서 그렇게 구성을 좀 했고요. 공간 B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시민 공유의 상설 공간으로서 라퀴뷰를 했습니다. 그 라퀴뷰의 기본적인 요거는 이제 조금 다시 설명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전시를 앞에서 그렇게 기억을 수집하고 기록을 수집해서 전시를 구성해서 개관기념 전시를 했습니다. 그 안에 보면은 여기 모니터 안에서 나오는 주민들의 모습들은 그 15개 주제와 관련된 증평에 대한 기억들을 계속해서 전시 안에서 영상으로 수집을 한 다음에 계속 전시 안에서 들려주고 있고 그 앞에 보이는 이 사물들은 이 앞에서 기억 이야기 안에서 등장하거나 그 기억과 관련된 것들을 지금 보이고 있는 주민들이 직접 수집을 해서 전달해준 그러니까 기증을 하든지 위탁을 하든지 대여를 하는 방식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택시 운전을 하셨던 분은 핸들도 있었고요. 또 어떤 마을에서는 100년 이상 그 마을을 기록한 대동계 소류도 이번에 전시가 됐습니다. 아주 100년 전의 기록부터 가장 최근의 사물까지 다 합쳐져서 전시가 됐고 그 기록물들이 선택되는 원칙은 주민들의 선택에 의해서 진행이 된 것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보면은 증평
주민들은 이 아카이빙을 하는 방식은 본인들의 기억으로 기록을 하는, 증평을 기록하는 방식이죠. 기억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 그 기억 속에 등장하는 사물들을 아카이빙하는 방식. 이거는 증평 기록과 양성 과정에서도 똑같은 프로세스를 가는 거고, 증평 기록관의 모든 일들이 이렇게 진행이 될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평 시민들의 역할은 기억으로 기록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하면은, 증평 기록관은 그렇게 모인 기록을 통해서 그 증평을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의 문제로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으로 기록관을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개관기념 전시의 메시지를 어떻게 구성을 해서 주민들과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렸고요. 실제로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주민과 연구자와 증평기록관이 모여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사실 그 기록관이라고 하는 공간, 그러니까 주민 중심의 기록관이라고 하는 공간의 목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라퀴비움이라고 하는 기능성과 어떻게 융합을 할 것인가가 목표였고요. 그것을 풀어낸 게 그 역사와 일상이 만나는 대중적 공론장이란 컨셉으로 좀 풀어내려고 좀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역사적 상징과 일상의 활동 공간으로 구성이 됐는지를 잠깐 설명을 좀 드리기 전에, 일단 우리가 라퀴비움이라고 알고 있는 것들이 기능성 중심으로 지금까지 많이 논의가 되어 왔는데, 저희는 그 라퀴비움의 기능성보다는 라퀴비움 자체가 가지고 있는 공공성에 더 주목을 좀 하려고 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은 라퀴비움은 도서관과 박물관과 기록관의 합성어이기도 하죠. 근데 그 세세한 그 세 기관의 역사적 흐름들을 보면은 특히 1970년대 이후로 공공성을 강화시켜나가는 방향성으로 지금까지 발전을 했습니다. 퍼블릭 라이브러리라든지 뭐 공동체 도서관이라든지 작은 도서관도 있고 박물관도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있고, 기록관에서도 주민 중심의 기록관이라고 하는 화두 이슈가 나온 것도 그런 공공성을 어떻게 강화시켜낼 것인가, 행정기록을 넘어서서 주민으로 지향을 하게 되는 것도 사실 공공성의 구현, 이런 관점을 좀 본 거거든요. 그래서 라퀴비움을 공공성이란 개념으로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공성이란 도대체 무엇인지, 그 공공성이 공간에서 어떻게 구현되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좀 많이 했고요. 그래서 공공성에 대한 이해를 간단히 하면은, 그 보통 민주성, 형평성, 공익성, 그리고 뭐 유대성, 연대성, 공동체성을 뜻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들을 라퀴비움이 가지고 있는 기능성과 함께 어떻게 융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좀 갖고요. 또 의미론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그 증평기록관 공간이 라퀴비움이라는 개념을 기반으로 증평의 역사와 일상이 어떻게 이 안에 반영이 될 것인가라는 고민 좀 했습니다. 그 역사와 일상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게끔, 의미로 존재할 수 있게끔 하는 공공장소이자 대중적 공론장으로 구성하는 걸 좀 목표로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우리는 그 민주적인 공간으로서의 증평기록관을 좀 상상을 했고요. 시민들의 사회적 발언과 여론이 형성되는 민주적 공론장이 실제로 기록관이라고 하는 공간에서 구현될 수 있는 방식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게 그 기록관 공간 구석의 가장 중요한 컨셉으로 진행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증평기록관의 공간은 민주주의의 역사적 상징 공간과 또 주민들의 일상적 활동 공간이라고 하는 큰 두 가지 틀로 나뉘어서 구성이 되고, 그 역사와 일상은 현재를 의미하는 거니까요. 역사와 현재가 기록관 안에서 어떻게 마주 볼 수 있을지 대한 고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란 개념으로 좀 살펴보면은, 처음에 민주주의가 구현되는 것도 근대에서는 이제 공론장이었죠. 시민들이 모여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거기서 논의를 하고, 혹은 또 문학을 논의했고 예술을 논의했던 곳이었고요. 보통 카페랑 살롱, 응접실, 서재라고 대표를 되는 근대의 공론장 개념에서 역사적 장소성을 좀 참고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일상적 활동 공간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어우러질 수 있는 대중적 공론장을 의미하는데, 여기서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동네 카페의 기능과 성격을 좀 반영을 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시민들이 증평기록관에서 모여서 그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고, 이곳에 놓인 다양한 기록과 도서, 전시 콘텐츠를 편안하게 살펴볼 수 있는 공간으로 동네 카페만한 곳은 없다라는 생각을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카페는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근대의 민주적인 공론장의 역할을 아주 오랫동안 해왔던 공간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 역사적인 상징성들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벽부장, 전시를 할 수 있는 벽부장과 아일랜드 형식, 그리고 도서관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서재가
그 공간 컨셉을 역사적 상징성 속에서 근대적 의미에서 우리 그러니까 서양의 근대가 아니라 우리의 근대에서 보여주는 기표들을 차용을 해서 디자인을 하고 공간 구성을 좀 해서 역사적 상징 공간으로서 구성을 좀 했고, 동시에 단순히 상징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도서관과 전시관이라고 하는 두 가지 라키비움의 기능성까지 이 안에 포함을 시켜서 구성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동네 카페가 단순히 그냥 동네 카페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그 문화적 공론장의 역할도 지금 많이 확장이 되고 있는 것을 조사를 해보니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마을 카페도 있고 뭐 동네 카페에서 인문학 강의도 진행이 되고 있고 뭐 독서 활동의 허브 공간이기도 하고, 그래서 문화가 지금 만나고 있는 것들을 또 발견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지금 보여주는 사진처럼 모여서 모임도 갖고 뭐 미술을 토론하기도 하고 또 음악 공연도 하기도 하고 강연도 일어나고 뭐 가깝게는 아파트 단지의 주민들의 자치 활동이 동네 카페에서 진행되는 경우도 많이 흔히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기록관에 이런 성격들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기록관이라고 하는 성격을 잃지 않으면서 반영할 것인지 대한 고민들이 좀 진행이 많이 됐었고요. 실제로 저희들이 그 기록관을 준비하는 공간도 저희들도 사실 카페였습니다. 그 증평기록관이 그렇게 공간이 넓은 곳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많은 저희들의 회의들을 그 증평기록관 주변에 있는 카페를 전전하면서 했고, 카페에서 탄생한 공간이기도 하거든요.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사진은 그 저희들이 중간 과정 아카이빙에서 나왔던 사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쪽 창가 쪽에 사진 갤러리 쪽에 이 모습, 그 열람실이면서 동시에 뭐 회의도 할 수 있고 뭐 수다도 떨 수 있고 커피도 마실 수 있는 공간, 동네 카페의 모티브에서 따와서 구성을 했습니다. 저거 기록관을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지금 보시고 있는 장면과 앞서서 보여드렸던 파란색 장면 소재가 서로 하나의 공간 안에서 마주보고 있는 형태를 띄우고 있습니다. 디자인 쪽에서는 이렇게 통일성 없는 공간 구성을 되게 좋아하지 않는데, 이번에는 거꾸로 그렇게 부조화되는 공간 자체를 마주보게끔 일부러 만들어주는 방식으로 구성이 돼서 지금 사진으로 보이시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들이 저 뒤쪽 배경들이 전시의 기능을 하는 것이고, 가운데 앞에는 바로 앞에 보이는 것은 이제 카페 역할들을 하는 것으로 지금 구성이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지금 구성이 지금 여러 가지 증평기록관 사진 중에 하나고요. 증평기록관과 관련돼서 현재의 모습을 더 볼 수 있는 거는 지금 증평 디지털 아카이브에 가시면 보실 수 있으니까 거기서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디지털 아카이브를 어떻게 구성을 해서 의미를 만들고 아카이브의 형식을 가지고 갈 것인가라는 고민들을 좀 했습니다. 앞서서 설명드렸다시피 기록과 콘텐츠와 아카이브를 어떻게 연결해서 의미의 네트워크를 만들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과 대면과 비대면을 각각의 그 콘텐츠 소통과 아카이브 소통의 장으로 만들고 그것들을 대면과 비대면을 또 어떻게 연결을 할 것인가 라는 고민들을 좀 많이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단 시작하자마자 저희들은 그 코로나19 팬데믹이 찾아왔고 그게 저희들에게 큰 위기였죠.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근데 그 위기를 그 전문적인 지식을 통해서 어떻게 기회로 만들 것인가 라는 부분으로 좀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는 코로나19가 위기이면서 동시에 기회를 선사한 그런 사건으로 지금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면 세계에서는 코로나19 때문에 콘텐츠 소통의 기회를 빼앗겼다는 위기가 있었고, 또 비대면 세계에서는 아카이브 소통이라고 하는 확장의 가능성을 확인시켜준 사건이라고도 저희들은 이제 평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그 대면 공간의 기록 콘텐츠와 비대면 공간의 디지털 아카이브를 연결해서 기록 콘텐츠 아카이브로 구성되는 의미의 네트워크를 만드는 방식으로 했고요. 그래서 뭐 보시다시피 대면 콘텐츠는 주민들의 아카이브와 그리고 저 연구자들의 아카이브, 그리고 주간 증평, 그리고 뭐 사진 포스터 같은 걸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대면 콘텐츠의 개관기념전, 그리고 라키비움, 오늘 뭐 소개는 안 했지만 기록지 콘텐츠와 비대면 콘텐츠가 디지털 아카이브에 있는 첫 번째 기억 아카이브, 또 하나의 기억 아카이브, 여러 가지 아카이브와 콘텐츠가 사실 다 기록을 통해서 다 연결이 돼 있는 구조로 지금 구축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대면
콘텐츠를 보지 않으신 분들도 디지털 아카이브만 봐도 증평기록관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그러니까 메시지가 전달이 될 수 있는 구조를 짜놨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들을 저희들이 또 주의 깊게 보려고 했던 것 중에 하나는 디지털 아카이브를 통해서 데이터들을 수집을 해서 그 데이터가 기록관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기록관의 사업들이 어떻게 시민들의 반응들을 체크할 것인가가 되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방문자 데이터들을 계속 수집을 해서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거는 1년치의 그래프를 좀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 앞에서 보면은 처음에 개관했을 때 많이 방문을 하다가 이 수평 곡선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에 대한 이제 궁금증이 있었고요. 이게 0으로 수렴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1000단위 이상에서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거는 어쨌든 계속 방문자들이 줄지 않고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현상들을 좀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또 하나 재밌는 데이터 중에 하나는 유입되는 통로에 대한 데이터입니다. 그 주황색이랑 녹색은 링크를 따라서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증평기록관에서 홍보를 통해서 들어오는 데이터인데 그거는 보시다시피 우하향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하지 않으면은 유입수가 줄어드는 데 비해서 파란색 데이터, 우상향하고 있는 데이터는 그 검색창을 통해서 그러니까 스스로 검색을 해서 들어오는 창의 그 유입 경로를 좀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홍보를 하지 않아도 지금 그 증평을 검색을 하는 그 수는 지금 증가를 하고 있는 것을 또 여기서 저희들이 확인을 좀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아카이브를 통해서 증평기록관이 또 어떻게 평가받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지금 내부적으로는 계속 데이터를 보면서 해석을 좀 하고 있고요. 올해 그 증평 개관 프로젝트 이후에 또 기록관에서 진행된 여러 가지 수집 사업이라든지 또 증평기록과 양성 사업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양의 기록들이 더 추가적으로 좀 수집이 됐고 요번에 2차 전시를 통해서 많이 공개가 되고 있는데요. 그것도 디지털 주제 아카이브를 통해서 지금 또 같이 공개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각각의 그 기록물의 성격에 맞춰서 별도의 주제 아카이브를 만들고 주제 아카이브들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커다란 증평기록관 디지털 아카이브를 구성하는 거를 지금 염두에 두고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만들었던 개관 기념 아카이브 페이지가 하나라고 하면은 경관 기록을 따로 모아놓은 것, 역사 공동체 기록을 모아놓은 것, 또 공모전 기록을 모아놓은 것, 또 주간 증평처럼 콘텐츠를 아카이빙한 것을 해서 5개의 주제 아카이브가 연합이 되는 증평기록관 포털 페이지를 12월 달에 만들 예정이고 세부적인 그 내부 구성 체계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3가지 주제, 대면과 비대면을 가로지르는 주제를 통해서 증평기록관 개관 프로젝트에서는 그 라키비움 상설 공간과 디지털 아카이브가 연결돼 있는 부분으로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라키비움의 대면 콘텐츠는 또 그 대면 콘텐츠가 디지털로 전환이 돼서 비대면 아카이브로 확장이 되고 이것이 다시 디지털 아카이브 안에서 주간 증평이라고 하는 비대면 콘텐츠로 재구성되는 순환 구조로 만들려고 좀 구성을 했고요. 이렇게 순환 구조, 순환적 연결을 통해서 주민의 기억에서 시작된 증평의 역사와 정체성이 다시 시민에게 전달되는 증평기록관을 거쳐서 다시 시민에게 돌아가는 구조로 순환 구조를 만든 거고요. 이건 다시 말해서 시민의 기억에서 출발한 증평의 의미가 증평기록관을 거쳐 다시 시민에게 환류되는 모습으로 구조화된, 그게 이제 시민 중심의 기록관이라고 얘기하는 것의 구조가 이렇게 완성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을 그 개관 준비 프로젝트를 통해서 실험을 하고 성과물들을 좀 내왔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까지가 작년에 저희들이 했던 개관 기념 프로젝트의 내용을 증평의 특별한 사례를 중심으로 조금 더 보편적인 내용으로 각색을 해서 지금까지 발표를 내용을 좀 드렸습니다. 제가 10분 이상 오버를 한 것 같나요? 네. 자, 그래도 뭐 아직 질문이 없기 때문에 질의응답 시간을 제가 먼저 사용을 좀 답변을 하는 걸로 하고요. 그 중간에 제가 그 신유리 선생님한테 질문 드렸던 내용들에 대해서 신유리 선생님이 답변을 좀 해주시고 또 그 사이에 추가적으로 질문이 있으면 채팅방으로 질문을 넣어주시면은 거기에 대해서 응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될까요? 예. 아까 질문을 해주신 게 크게 2가지였는데
하나는 징평기록관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전시, 곧 개관할 전시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되겠고, 또 하나는 징평기록관이 디자인상을 받았는데 그 디자인상을 받게 된 계기? 이유? 어쩌다 그렇게 되었나? 뭐 이런 두 가지 말씀을 드리면 되겠죠. 우선 11월 14일에 징평기록관의 두 번째 전시가 개관을 합니다. 이 전시는 그러니까 작년에 기록관을 개관하면서 준비한 전시와는 좀 다른 게 그동안에 지난 2년간 이제 징평기록관에서 여러 가지 아카이빙 활동을 하면서 기록들이 많이 쌓였어요. 근데 이제 징평 아카이빙 프로젝트가 2023년까지다 보니까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주민들에게 보여드리기에는 좀 너무 시간이 멀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까지의 중간 성과를 주민과 공유하고 그리고 우리 업계 공유하고 학계 공유하는 전시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에서 전시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전시 제목은 징평 기록의 정원입니다. 그래서 징평에서 지금 다양한 징평 기록의 꽃들이 피어나고 징평 기록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 지금 씨를 뿌리고 막 꽃을 피우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제목으로 정원이라는 걸 붙였고요. 작년부터 올해까지 2년 동안 징평기록관에서 수집체록 생산한 기록들을 가지고 전시를 준비했고요. 이 기록을 수집체록 생산하기 위해서 징평기록관에서 굉장히 많은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매년 거의 10개에 가까운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기획 수집을 하는 것들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진과 영상, 뭐 그림, 뭐 VR 이런 것들로 기록을 생산해내는 사업들로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주민들 대상으로 뭐죠? 구술하는 사업들로 진행을 하고 있어서 워낙 그 종류도 다양하고 형태도 다양하고 내용도 다양하고 그리고 그 기록과 관여된 분들이 뭐 주민들도 있지만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어서 굉장히 다채롭고 재미있는 기록들이 모여져서 이걸 가지고 이제 전시를 꾸미고 있는데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사실 기록관에서 전시에 대한 경험이 별로 없어요. 우리는 전시에 대해서 사실 비전문가거든요. 다른 문화기관들은 전시를 꾸준히 해왔지만 우리는 이제 막 전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전시를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기록관에서 징평기록관에서 전시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전시라는 경험을 하면서 공부를 하게 되고 그리고 기록을 수집체록 생산한 것들에 대해서 점검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지역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되고 하는 일들이 벌어져서 되게 오히려 이 전시가 단순히 성과를 보여주기 위한 장이 아니고 기록관이 성장하고 기록관이 지역을 이해하고 사랑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 무엇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징평 출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징평과 관련된 기록과 관련된 일들을 해가면서 징평에 대한 애정과 사랑이 굉장히 커지고 이해도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김태현 선생님이 잠깐 말씀을 하셨지만 징평에 있는 극장, 그다음에 징평에 있는 여성 노동자, 징평의 교육의 시작과 발전, 그다음에 뭐 메리놀 병원 등과 같은 여러 주제와 관련해서 미처 이제 몰랐던 것들에 대해서도 많은 공부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단순히 징평 기록뿐만이 아니고 징평의 역사 아니면 사실은 근현대기의 우리나라의 역사에 대한 공부들도 많이 할 수 있게 돼서 말이 길어졌습니다만 다음 달 중순에 개막하는 이 징평기록관의 전시를 혹시 와서 보시게 된다면 저희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서 공개를 할 것이기 때문에 보시게 된다면 단순히 징평기록관의 전시, 징평에 대한 전시가 아니고 그 시기 우리나라의 역사 그리고 기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전시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디자인상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셨는데 사실 기록관에 대해서 그렇잖아요. 우리 참 인정 못 받아왔어요. 그동안에. 도서관, 박물관은 다들 아시지만 기록관이 처음 들어보는 분들이 대부분이었고 그리고 기록관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인정받지 못하고 폄훼당하고 그런 약간 오랫동안 저는 그런 일을 당해왔고 많은 분들이 그런 일을 당해오셨기 때문에 제가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인정받고 싶다는 생각을 계속 꾸준히 해왔는데 그 인정을 받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로 새롭게 만드는 기록관이 좀 외부에서도
번듯하게 인정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사실 사업 기획 처음부터 우리 기록관은 주민들이 자랑스러워할 만큼 멋있고 예쁜 공간이어야 해. 그리고 그거를 공식적인 어떤 상을 통해서 인정받자 이런 목표를 갖고 기획부터 계속 진행을 해왔고요. 그리고 이제 사업 기록관을 조성하는 사업을 진행하는 내내 사실은 사업비도 확보하고 공간도 이미 확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도전이 있었어요. 기록관에 그런 것들을 빼앗아가려는. 네, 그래서 기록관을 지키고 계속 기록관에서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일들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어떤 인정이 필요했다. 그게 무엇일까? 의 하나가 바로 이 디자인상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기록관이 사람들한테 생각될 때 보통은 이제 먼지가 쌓인 종이들을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굉장히 폐쇄적이고 답답한 느낌의 어떤 이미지를 주잖아요. 근데 기록관 하면은 와 멋있고 디자인적으로도 아름답고 그리고 언제든 가서 머물다 오고 싶은 그런 느낌의 공간이어야겠다라는 생각들을 많은 분들이 주민분들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디자인상에 이제 도전을 하게 됐고요. 다행히 잘 좋은 평가를 받았어요. 아직 뭐 발표는 안 났지만 사실은 저희가 국내와 해외의 여러 디자인, 그러니까 공신력 있는 디자인상에 도전을 해서 사실은 국내상도 곧 조만간 좋은 결과가 발표가 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록관리기관에서도 좀 이렇게 증평기록관도 했잖아요. 정말 작은 공간에서 네, 했기 때문에 어느 기록관이든 생각을 조금만 하시면 충분히 다 이렇게 인정받는 어떤 상을 받는데 특히 이제 우리 업계가 아니고 외부에서 인정받는 상을 받는데 충분하다. 그런 저력이 있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우린 기록이 있잖아요.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까요? 예. 제가 조금 뭐 보충을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요. 주민 중심의 공간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 공간을 자기 공간으로 생각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었고 그러려면 정말 품격 있는 공간이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록학이라고 하는 영역 안에서 품격을 좀 찾으려고 했고요. 그래서 아까 민주주의가 구현되는 기록관에서 어떻게 구현될 것인가에 대한 컨셉 같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했던 것은 컨셉을 잘 정하는 것이고 그 컨셉을 외화시키는 게 디자인의 역할. 그러니까 단순히 미적 영역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그 컨셉이 실제 공간에서 구현되는 방식, 노력, 그리고 그 예술로서의 디자인을 좀 했고요. 저희들이 상을 받게 된 데는 그 컨셉과 그 컨셉이 디자인을 통해서 잘 구현이 됐다는 걸 높게 평가를 받았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 부분이 기록관, 특히 주민 중심의 기록관을 추구할 때 디자인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이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목표 중에 하나가 증평에서 증평기록관이 명소가 되게끔 만드는 게 목표였습니다. 실제로 유명한 장소가 되게끔 만드는 게 목표였고 그렇기 위해서는 컨셉과 디자인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또 몇 달 전에 그 문화일보에서 펼침면으로 해서 증평군에 대해서 소개해주는 아주 큰 기사가 실렸는데 첫 번째 문장이 저희들이 명소로 만들려고 했던 게 됐구나라고 하는 문장이 나왔어요. 어떤 문장이었냐면은 증평에 가면 제일 먼저 증평기록관에 가봐야 된다고 하는 문장으로 시작하는 기사였습니다. 그거는 이제 증평기록관이 가지고 있는 기록관으로서의 기능성과 역할뿐만이 아니라 기록관이 주민 중심의 기록관으로서의 품격까지 같이 갖추어졌기 때문에 그런 기사가 나온 게 아닌가라고 저희들은 스스로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종합을 했을 때 개관을 준비하는 프로젝트 또 그 프로젝트를 통해서 시민과 만나게 되는 마지막 결과물들을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고 거기서 주민의 역할은 어떻고 또 저희들과 같은 연구자들의 역할은 어때야 되는지에 대해서 1년 동안 또 코로나라고 하는 상황까지 겹치면서 많은 고민 또 중간중간에 시행착오 또 그런 와중에서 또 어느 정도의 성과물들을 내었던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진행한 저희들이 이런 과정, 이런 생각, 이런 고민을 가지고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런 성과를 얻었습니다라고 하는 일종의 보고 같이 오늘 그 발표회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가끔 저희들 내부에서 했던 얘기들이 하나가 좀 있었는데요. 우리는 기록을 얘기하면서 설명 책임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국민들이 주신 예산을 쓰면서 만들어낸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 책임성은 연구자들에게도 있지 않은가라고 하는 문제의식이 좀 있었습니다. 그 연구자들의 설명 책임성을 어떻게 실행해야 되는지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과정을 기록으로 많이 남기고 그것을 아카이빙을 해서 공개할 것. 그 저희들은 개관 기념 디지털 아카이브의 또 하나의 기억이라고 하는 부분에 기관 프로젝트를 진행해온 연구자들의 과정 아카이빙을 그래서 수집하고 아카이빙해서 공개를 좀 했고요. 또 기회가 있을 때마다 발표회 장에 나와서 우리들은 어떤 고민과 어떤 성과를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발표들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연구자들도 똑같이 설명 책임성을 기록하기라고 하는 학문 분야에 맞춰서 진행을 해야 되겠고 저희들은 일단 그것을 진행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하겠다라는 약속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예, 그러면은 질문이 없기 때문에 예, 질의응답에 준비를 했던 시간을 신유련 선생님의 추가적인 답변과 저희 추가적인 보충 설명을 통해서 좀 시간을 채웠습니다. 그래서 이미 11시 55분이기 때문에 예정된 시간을 5분 일단 지났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 저희들이 준비한 발표의 내용은 여기까지 진행하는 걸로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질문이 없으면은 예,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 혹시 이정현 선생님 더 하실 말씀 있으시면은 1, 2분 내에 말씀을 해주시면은 그걸로 마무리 발언으로 하겠습니다. 처음에 2019년 기본구상을 하면서 이제 아까 처음 화면을 보여드릴 때 말씀드렸지만 결과적으로는 모든 결과의 성과가 주민들에게 증평 사람들에게 가야 하고 증평 사람들의 즐거움과 행복이 목적이다. 이 아카이빙은 결국 그렇게 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기록과 양성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마을 아카이빙 프로그램, 마을 단체 아카이빙 활동을 하면서 이제 기록집 제작까지 하는 그 과정 속에서 물론 연구자와 기록관도 일정 수준의 어느 정도의 그런 성과와 결과를 가져가게 됐지만 이제 결과적으로는 증평 기록가이고 증평 사람이신 분들이 그 과정 속에서 결과물뿐만 아니라 이 아카이빙 활동에 참여하는 그 과정 속에서 많은 즐거움과 또 행복을 느끼셨다라는 거를 저희가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행 과정이고, 그래서 아까 그 양성 프로그램과 마을 단체 아카이빙 프로그램 그 관계를 이렇게 그림으로 원으로 그림을 그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단계로 이렇게 직선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원이라는 거 계속 반복이 되고 그분들이 결과적으로는 본인들의 필요에 의해서 스스로 계속해서 이 아카이빙 활동과 기록집을 제작하게 될 거라는 것, 네, 이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아주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러면 뭐 내년에도 증평기록관 또 후년에도 증평기록관의 프로젝트는 계속 될 거고요. 또 어느 정도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면 중간 보고회 형식으로 또 기록인대에서 나와서 발표를 드리겠다는 약속을 하면서 오늘 저희들의 발표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전부터 말 더듬는 발표를 들어주셔서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